나랑 한 번씩 하면 시험이잖아. 파파파파 하면 돼. 그래서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의 1번. 내가 준 프린트 1번입니다. 쉬워요. 초반에 개념 되어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 혼자서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랑 말로 좀 정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차 방정식에 미지수가 계수에 들어있어. 착하게 K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그럼 여러분들 한근 3을 가지고 뭘 할 거야? 대입을 하겠죠? 대입을 하면 누구를 알 수 있어? K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인수분해 하는데 누굴 바로 인수로 하면 돼? 그치? 그게 그런 거 그냥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 소요가 달라지니까 한근 3이면 당연히 3으로 인수분해 해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 있는 문제에서 K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야.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근 구하라는 거야? 근각에서 끝내라는 거야? 근각에서 끝내는 거죠. 그런 좀 세밀한 작업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자마자 뭐 할 거야 여러분들은? 2번 문제는 치환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치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끝에 자, 치환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일 거니까 t의 값이 2개 나오겠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맨 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물어보지. 실근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거야, 그쵸? 실근이 안 나오는 허근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야, 그쵸?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 자, 3번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3번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하고 뒤에 뭐식이 식이 쫙 있어.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보자마자 정답 바로 2라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네모분의 세모가 근의 합입니다. 근의 합. 무조건이에요, 항상. 이건 왜 그래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3차식 있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3차식을 이런 식으로 쓰겠죠? 뭐 알파, 베타, 감마가 허근일지 뭐 실근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때 우리는 요 3차 항이라고 할 때 세근의 합을 관련된 항을 보면 알파를 뽑았어. x를 뽑고 x를 뽑았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개할 때는 각각의 인수 중에서 뭘 뽑지? 이게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 항의 개수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항의 개수도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아서 8개다 이런 식으로 원래 가는 건데 얘는 이제 중복이 섞여 있으니까 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개라는 건 그런 거야. 인수에서 갖고 있는 항들 중에 뭘 선택해서 뽑아서 계산을 하지? 그러면 여기서는 베타 뽑고 x 뽑으면 마이너스 베타 x 제곱이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감마 뽑고 x 뽑으면 마이너스 감마 x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한 게 세근의 합과 관련 있는 거지. 그치? 이게 그러면 4차로 넘어가고 5차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항이 하나 더 늘었어. 이렇게 4차로 넘어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과 관련이 있으려면 어쨌든 이거 하나만 숫자고 나머지는 다 모여야 되는 거야. x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차 항이겠네, 그치? 그래서 3차 항과 관련 있는 거야. 이런 논리면 결국엔 근의 합과 관련 있는 건 숫자 하나에 나머진 다 x를 뽑는 거니까 당연히 최고차 수보다 딱 하나 작은 게 세근의 합과 관련이 있겠죠. 아니, 그 모든 근의 합과 관련이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몇 차 방정식이든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4번 해보세요. 4번, 5번, 6번, 7번 요 세 개, 요거 4번, 5번, 6번, 7번 여기가 메인입니다. 3차 방정식 첫 번째 메인 테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해내셔야죠, 이쪽은. 사실 여러분들 보면 아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보면 뭐가 키는 거야?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원한다면 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3차 방정식이 서다두실이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 이러면 여러분들 항상 중근이 껴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중근 더하기 하고 여기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근이 아닌 실근이다. 중근이 아닌 실근. 이렇게 중근 더하기 중근이 아닌 실근.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의 구성을 보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중근을 가지고 기준을 항상 세워서 계산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1 중근이 누구일 때 x는 3이 중근일 때가 있고 두 번째 x가 중근이 있긴 한데 3이 아니야. x가 3이 아닌 중근인 거야. 이렇게 두 개로. 그렇죠? 그러면 x가 3인 중근이면 얘가 x는 3을 근으로 하나 더 갖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12 더하기 a가 0 이렇게 맞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x가 3이 아닌 중근이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저 뒤에 있는 2차식 인수 중에 있는 2차식 얘가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 해서 a가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2개 요 2개 괜찮아요? 정답 2번. 정답 2번.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이거 되게 말 표현이 애매하게 해놨다. 중근을 가지고 도록이다 했다. 5번. 같이 해석해보자. 5번은 얘들아 중근을 갖도록이야. 어때? 이러면 방금 상황 가능하지? 그치? 플러스 뭐가 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샵 4에서 했던 거 방금 4번 문제 했던 거에다가 3중근도 가능. 이번에 3중근을 허용해. 4번은 3중근 안 돼.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4번이랑 5번은 말 표현에서 차이도 있지만 해석해보면 실제로 왼쪽 풀었던 4번은 3중근이 안 되고 5번은 3중근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중근 더하기 중근이 아닌 실근 또는 3중근.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방금과 같이 인수분해해서 똑같이 문제를 풀고 플러스 3중근이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5번 이렇게 넘어가시고 혼자서 정리해 보시고 6번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6번은 근이 모두 실수야. 그럼 여러분들 주어진 3차 방식 또 뭐해?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겠지. 그치? 방금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야. 그리고서 뭐해? 뒤에 있는 2차식에 집중하겠지. 그치? 뒤에 있는 2차식에 뭐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6번을 풀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리고 같아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6번 보면 주어진 6번 보면 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 요렇게 되면 여기가 그러니까 뭐다? 여기에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근이 실근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한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요게 여러분들 요번에 레벨 테스트에 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 조금 더 쉬운 버전, 살짝 쉬운 버전. 요 7번이. 한번 고민 잠깐 해볼래요? 한번 뭐랄까 시선을 잡아보세요.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문제가 풀릴까?
요번에 영문고 프린트에 이 문제랑 비슷한 거 있던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있던데. 우리 레벨 테스트 때 봤던 건지 이 문제인지 헷갈려. 요런 거 하나 있어. 영문고에 프린트에. 한번 같이 볼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가 거슬리는 거냐면 세 정수근이 좀 부담스럽고, 첫 번째 세 정수근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나서 미지수가 너무 많아.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 때의 3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하나 있어서 그 문자로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적어도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평소처럼 하면. 그치? 그러면 이럴 땐 다짜고짜 뭘 꺼내냐면 근각에서 관계부터 꺼내는 겁니다. 근각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각의수입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인수분해와 근각의수 중에 어떤 조건을 먼저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각의수 관계 중에서 이 문제에 그리고 조금 쉬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쉽거든. 우리 레벨 테스트 때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더 어려운데 얘가 조금 더 쉬운 이유는 근의 안에 뭘 줬냐면 A를 줬어. A를. 근데 이때 요 A는 여기 미지수 A들이랑 같은 A야. 그래서 좀 문제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어. 볼까? 근각의수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뭘 쓸까? 일단 뭘 쓰면 좀 바로 케이스 분류가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곱이 먼저 나와. 곱을 한번 써볼래요? 곱을 한번 써보시면 3A가 되지. 세근의 곱이 3A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가정한 세 정수근은 A는 문제에서 줬고 안 준 나머지 두 정수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우리 한번 그냥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알파 베타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A 알파 베타. 그렇죠? 그럴 때 알파 베타가 뭐야? 그래서 알파 베타가 3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정수라고.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곱해서 3이 나오는 두 숫자는 뭐랑 뭐가 있어? 1, 3 또? 그것도 있고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인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1,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풀면 끝이야. 이제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풀어볼까? 알파 베타가 1하고 3인 거야. 그러면 세근이 이 상황이면 세근이 A랑 1이랑 3일 땐 거고 밑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면 세근이 A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인 상황인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렇죠? 그럼 위에 거 뭐 써볼까? 이제 위에 거에서도 그러면 위의 상황이야. 합 써야지. 합. 근각에서 이제 계속 또 써야지. 아직도 여전히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여전히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그렇지? 세근의 합 써봐. 합은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A고 실제로 요거 세 개 더하면 A 더하기 4니까 A가 뭐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겠네. A는 안 쓰긴 해. A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세 근 모두 다 찾았다. 결국엔 근각의수 관계로만 해가지고 우리는 세 근을 이렇게 찾았네요. 그럼 이제 B 찾으면 돼. B는 역시 근각의수 관계에 의해서 요 세 개 중에 두 개씩 뽑아서 짝지어가지고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 더하고 마이너스 2랑 마3 마이너스 6 더하고 더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B가 마이너스 5다가 나오죠. 이렇게 맞네. 그럼 첫 번째 경우에 A도 찾고 B도 찾았어요. 첫 번째 경우에서 근각의수 관계로만 A도 찾고 B도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A, B가 어떤 수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조건을 줬지. 요거 그 구한 A, B를 여기식에 대입했을 때 정수근이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된대 라는 검증이 필요해.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 세제곱 안 보인다.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5x 제곱 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x 하고 마이너스 2ab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응용 요거를 이제 풀었을 때 정수근이 오직 하나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걸 풀었을 때 정수근이 오직 하나 나오는 확인이 필요해요. 어때요? 확인해보면 이거 x에다가 5 넣어야 됩니다. 5 무려 인수 조리제법 하려면 5 넣어야 조리제법이 됩니다. 그러면 x-5로 조리제법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는 0 됐네. 어때? 정수근 하나 나오네. 하나 나오지 그치? 정수가 하나잖아. 정답입니다. 이때가 정답. 그래서 이때가 정답.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밑에 거 해보면 정수근이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 문제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응용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응용은 여러분들한테 도전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시원시원하게 풀 수 없는 근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문제를 놓는 거니까 응용 문제는 너무 막 안 풀리고 막 답답하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랑 발상을 잡는 거예요. 즉 이런 문제에 몇 개 있어. 특징은 새 정수근이야. 새 정수근. 정수처럼 자연수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숫자를 특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근각에서 관계로 K수 분류 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요런 거 찾는 게 핵심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상 한번 정리해 보시고 됐어요? 됐어요? 됐으면 밑에 이제 쉽다. 개념 다시 8번. 자, 여러분들 개수가 모두 어때? A랑 B가 문제에서 뭐래? 단 맨 끝에 실수래. 그쵸?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선례근을 가져 안 가져? 같죠? 그래서 한 근이 1-2i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야? 플러스 2i.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뭘로 찾아? 바로 나와야 돼. 나머지는 뭘로 찾아? 세근에 합으로 찾지, 그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나머지 한 근 -3이야. 그쵸? 이렇게 찾아야 돼.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고 나머지 한 근은 세근의 합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다. 근각의 성질. 이렇게 찾아야 돼.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고 요번에 옆에 있는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하고 자주 나왔고 기출도 많이 쌓여있는 문제입니다.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가족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3차 방정식이 한 실근이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걔를 우리가 기호로 좀 약속 좀 해볼까? 실근을 알파라고 가정하자. 얘를 실근을 알파라 가정하고 우리는 Z랑 Z바를 보면 복소수 단원에서부터 오래 하다 보니까 바로 허근으로 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Z랑 Z바라고 가정 좀 해봅시다. 그러면 가족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조건은 이거야. 두 허근의 곱이 5다. 하나 줬어. 이거 하나 줬어. 밑에 이제 P에 3x-1은 0이야 라는 요 새로운 3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럼 이때 그는 뭘까? 이게 표현돼야 돼. 여기서 바로 얘가 표현돼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돼 이게? 3분의 그게 표현돼?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P나 여기에 있는 P나 같은 P니까 P라는 함수가 P라는 식이
0이 되려면 필요한 x는 똑같지. 같은 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3x-1 얘네가 그냥 통째로 같이 다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알파랑 z랑 그치? z 바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걸 만족시키는 x 값들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을 구하면 어떻게 돼? 3분의 알파 더하기 1이랑 3분의 z 더하기 1이랑 3분의 z 바 더하기 1이다 라고 근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 이게 핵심이야. 엄청 중요하다. 자주 나온다 이거.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실근이야? 그치, 얘가 여전히 실근이지. 얘네 둘은 여전히 허근이지.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이 이제 한근 0과라면 실근이 뭔 거야? 0이어야겠죠. 얘가 0인 거야. 실근이 0인 겁니다. 문제에서 한근 0과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니까 3분의 z 더하기 z바 더하기 2가 2다라고 해서 z 더하기 z바가 뭔 거야? 4다라는 조건 찾았네. 이렇게 찾으셨네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도 찾은 거고. 이렇게. 그죠? 그럼 다 풀었네. 이제 문제에서 A, B, C 찾으래. 저 A, B, C. 그럼 A, B, C는 뭘로 찾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근각에서 관계로 찾는 거지. 왜냐면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우리가 알파랑 z랑 z바랑 가정한 상태잖아. 요게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근데 알파가 심지어 우리가 문제 풀었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어. 그럼 끝났네.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는 알파 더하기 z 더하기 z바야. 알파 마이너스 1이고 z 더하기 z바 4니까 3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B는 마이너스의 z 더하기 z바 더하기 zz바. 그러니까 마사 더하기 5가 1, B가 1. B가 1. C는 마이너스 C는 세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zz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라서 C는 5. 마3 1 5. 정답은 1번. 이렇게. 괜찮죠? 요거 또 하나 챙겨 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해 볼게요. 11번. 수리고수로 11번. 어떻게 풀어야 제일 빨라? 얘는. 그치? 자,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이 fx부터 f의 x 2023제곱까지 펼쳐볼까? 실제로 한번 표현해봐. 그럼 fx 뭐야? 문제에서 fx가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식을 쓰면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 상태야. 이걸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풀 수 있어? 이건. 이 상태에서 이 괄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곱셈 공식으로 가? 아니면 어차피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괄호를 싹 다 무시하고 새롭게 정리를 해? 새롭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새롭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르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아니까? 이게 0이면 우리 바로 뭐가 떠올라?
x의 몇 제곱은 1이다. 세제곱은 1이다가 떠오른다 라는 말은 복소수 단원에서 어떤 숫자를 세제곱하면 1이라는 건 이건 바로 주기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우리한테 주기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면 몇 개씩 묶으면 3개씩 묶으면 다 0으로 딱딱 끊긴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3개씩 묶어봐요 이렇게 요거는 양변에 x 곱한 거니까 0이겠죠 이렇게 3개씩 묶으면 다 0이지 그치? 그래서 2023개의 x의 거듭제곱 값들 안에 저렇게 3개씩 묶으면 몫은 몇 개고 나머지가 몇 개인지가 핵심이겠죠 그쵸? 나머지가 1이에요 나머지 1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남습니다 하나 x 하나 남아요 여기도 똑같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남는 건 똑같아 x분의 1 똑같이 남아요 이렇게 똑같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더하기 x분의 1이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답을 내면 됩니다 주기가 3짜리라서 괜찮아요? 반응을 모르겠어요 괜찮은 건가? 자 12번에는 리을만 해볼래요? 12번에는 리을만 12번은 리을만 자 12번의 리을은 어떻게 해야 빠른 거야? 뭐가 제일 빠를까? 어떻게 제일 빨라? 1 더하기 오메가가 뭐야? 1 더하기 오메가가 여기서 자 이놈의 한 허근이 오메가고 오메가 발 거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일 거잖아 그럼 오메가 더하기 1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겠지 이게 제일 빨라 얘는 이걸 보자마자 아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겠구나 라고 해서 마이너스 2구나가 제일 빠릅니다 즉 대입한 식의 값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빠른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문제를 좀 풀어볼 때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문제를 풀 때 제일 빠르게 계산이 덜하면서 풀게 되지? 하고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13번 이거는 그 유형교재에 있던 건데 기억나요? 13번 특히 수리 3보는 비상교과서니까 시험 때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내가 거의 암기할 때까지 풀으라는데 발상을 자 13번 같이 바로 보면 잘 하지 않는 발상이지만 얘도 레벨 테스트의 맨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을 건데 아마 겁나 어렵게 만든 거죠 이거를 자 중간고사 때로 돌아가는 거지 이 문제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그렇죠?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라고 AX 더하기 B라 가정을 하는데 이때 우린 중간고사 때 항상 여기를 뭐로 만들었어? 0으로 만들었잖아 나머지를 구하려면 그렇죠? 여기를 구하려면 나머지 0으로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나머지가 나왔죠? 근데 중간고사 때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면 그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하는 짓을 하지는 않았지 식을 변형했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떤 꼴이니까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세제곱하면 1이 되는 독특한 꼴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하자는 거야 즉 여러가지 방정식 단원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있는 식이 세제곱하면 1이 되든 마이너스 1이 되든 8이 되든 뭔가 그런 제곱수들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독특한 모양이 여기 주어지면 과감하게 그 x를 대입하자 그래서 그 x를 우리는 이쪽 단원에서 오메가다 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식을 정리할 때 이제 x는 오메가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의 7제곱 더하기 3오메가 더하기 1은 하면 그 오메가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a 오메가 더하기 b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 오메가 더하기 1은 A 오메가 더하기 B다. 그래서 A가 4, B는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차수 낮추는 것도 괜찮죠? 오메가 7제곱을 보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오메가는 현재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한번 그럼 14번 한번 해보실래요? 14번 4차 방정식 쪽이 조금 빡셀 수 있습니다. 14번 한번 해보세요. 14번. 자, 한 근이 i야. 다른 한 근 뭐야? 마이너스 i지. 왜?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이면 뭘 하겠는데 4차 방정식이라서 근과 개수를 더 쓸 수가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이거 아니야? 얘를 인수분해하면 그 안에 있는 인수들 중에는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 인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인수가, 그렇지? 그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i랑 마이너스 i를 근으로 하는 인수를 만들어. x제곱 더하기 1이겠죠,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얘가 인수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근이 i랑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때 얘가 있으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항등식으로 추측할 수 있지. 최고차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뒤에 필요한 거 x 제곱 여기 필요할 거고 뒤에 있는 거 상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까지 바로 항등식으로 추측 최고차 개수랑 상수한 거 만들어. 그 다음에 뭐만 찾으면 돼 이제? 1차항만 찾으면 되지. 근데 우리 혹시 모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가정해 px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항등식 하면서 뭐뭐 쓴 거야? 최고차 개수도 항등식 할 때 이미 썼고 상수항도 항등식 할 때 이미 썼으니까 남은 건 마이너스 x 저거 남았네. 1차항 그지? 1차항 항등식으로 맞춰봐. 만들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1 곱하기 px 말고는 1차식에 더 이상 나오질 않아. 이게 마이너스 x야.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식이 되면서 근이 다 나온 근이 여기서 2랑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 세 근 다 마이너스 i랑 2랑 마이너스 1 세 근 나왔고 요거 이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하면 a랑 b가 나오겠죠. 그렇죠? 전개할 때도 우리 연습했던 거 특정 항의 개수 찾기 했었잖아. 그치? 특정 차수항 개수 찾기. 그래서 정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 정리와 항등식을 적재적소에 잘 쓰세요.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5번은 15번 같이 볼게. 15번은 좀 같이 볼게. 여러분들이 한번 인수분해야 이제 다 할 테니까
15번은 주어진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문제 보면 여기서 좀 해석해 봅시다. 자, 15번은 주어진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 요번에 4차 방정식이면 원래 근의 개수가 4개인데 그 중에 서로 다른 실근만 치면 3개래. 그럼 얘도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해석이 얘도 중근이 무조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중근 하나, 그리고 중근이 아닌 실근, 중근 아닌 서로 다른 실근 2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럼 해보자. 이제 기준을 뭘로 잡을까? 당연히 항상 기준을 중근으로 잡는 거야. 중근이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중근이 될 수 있는 아이 다 찾아봐. 누구야? 1. x가 몇일 때? 그렇지, x가 0이 중근. 첫 번째 x 0중근.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중근. 그치?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2차식에서 판별식이 0이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로 정답을 내면 되겠죠. 그렇죠? 하면 됩니다. 여기 케이스 분류. 그래서 각각에 나온 A들일 때 검토를 해보면 다 됩니다. 다 돼. 그래서 무려 A가 4개나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요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16번 한번 해볼까요? 16번. 연립방정식 하면 금방 하니까 균형 풀면 되겠다. 16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16번 중요하다. 별표. 16번 중요합니다. 이번 4차 방정식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인 또 보기차식이 들어있어요. 자, 16번.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차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4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보기차식을 풀 때 항상 시작하는 발상은 정해져 있는데 x제곱을 t로 보통 치환한다. 요 아이디어를 보통 씁니다. 인수분해 단원에서 잘 하지 않았지.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4차 방정식은 다릅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낮춰보자. 이거 이제 t에 대해서 표현해봐.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 마이너스 10은 0인 거야. 이때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봐서 얘도 근이 원래는 2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근을 우리가 t1이랑 t2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 근을 t1이랑 t2로 해봅시다. 그러면 저 4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해? 더 나아가서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어. t1이랑 t2야 그 값이. 그럼 우리 x값 구하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 거야? x제곱이 뭐다? t1일 때와 x제곱이 t2일 때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때 풀면 x가 풀마 루트 t1, 이때 풀면 x가 풀마 루트 t2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지래? 4개의 실근이래.
그러면 우리 이렇게 풀었을 때 얘네가 다 실근이라는 거네. 얘네 다 실근이야. 그렇지? 그러려면 T1이랑 T2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게 핵심이지. 얘네들이 다 실근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T1과 T2가 둘 다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당연히 암묵적으로 T1이랑 T2는 현재 다른 상태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T1과 T2가 0보다 크다라는 건 해석을 할 때 어디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그쵸?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야. 즉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주어진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양근을 갖는다라고 해야 돼. 양근이야 양근. 왜냐면 여기 결과물로 실근이 나오려면 우리 아까 루트 안에 T1이랑 T2가 들어갈 거니까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즉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어떠한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호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어 하면 뭐뭐 써? 합, 곱, 판별식 요 세 개면 됩니다. 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한판축인데 근의 부호를 물어보면 합곱하고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합을 쓰면 당연히 6이니까 두 양근인데 합하면 양수 나와야지. 그치? 맞잖아. 그럼 곱하면 K-10인데 얘도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고 판별식이면 서로 다른 두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0이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답은 10보다는 크고 19보다는 작아요 라는 요 부등식에 나와서 정답은 8개. 그래서 정답이 8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게 보기차식. 이게 보기차식. 중요해. 보기차식 많이 나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들은 이거야. 이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증명해 준 거야. 그럼 보기차식은 근이 어떻게 항상 관계가 어때? 부호가 반대인 두 쌍들이 항상 쌍쌍이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떠한 보기차식 저런 4차 방정식이 보기차식의 근이 예를 들어 루트 2 마이너스 1이 한 근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인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야. 켤레 아니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부호는 항상 정반대로 들어가야 돼. 쌍쌍이야. 부호가 항상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 하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전부 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질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보기차식의 한 근이 얘들아 1 더하기 2i인데 모든 개수가 실수야. 그럼 너네 켤레근 갖는다 할 거지. 그치? 그럼 1 빼기 2i가 한 근이겠네? 그쵸? 그리고 또 뭐도 근이야?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도 근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i도 근이지. 4개 끝 이렇게 타도 돼. 이것도 있어. 그래서 보기차식의 성질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켤레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켤레 쌍도 완성. 그리고 부호 마이너스 쌍도 완성. 사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풀었던 보기차식. 근이다 이렇게 풀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쉬었다가